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2주차 공공 리파인 시작합니다.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리파인입니다. 사업용 토지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말 농장용 농지를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는 것과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사업용 토지 인정 요건을 강화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인정 요건 중에 사업 인정 고시일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만 인정한다는 내용이 있네요. 자, 지금부터는 국세청 내용인데요. 이번 주에는 국세청에서 꽤 중요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매입 비용으로 인정받는 범위와 이에 대한 증명서류의 범위입니다. 증명서류의 범위는 크게 바뀐 게 없으나 매입 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에 대한 부분은 체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컨설팅 업무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용역 서비스 중 매입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예시를 들어놨는데 2조의 2번 동그라미 이 부분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함되지 않는 매입 비용으로는 음식료 및 숙박료, 보관료와 같은 창고료, 그리고 통신비, 보험료, 수수료, 광고 선전비, 단 광고 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 비용으로 포함됩니다. 그리고 수선비, 단 수선용, 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 비용으로 포함됩니다. 그리고 사업 서비스, 교육 서비스, 개인 서비스, 보건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은 매입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네요. 코로나19 때문에 요즘 정부에서 각종 지원금이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지원금 대상 여부 판단 차원에서 소득 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보시는 것처럼 관련 서류 제출 시기를 변경했습니다. 일용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및 간이 지급 명세서가 조금 변경되었는데요. 세부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지정된 시기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이렇게 불이익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입니다.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직장인 분들께 해당되는 내용이라 참고차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요즘 부동산이다 주식이다 투자업계에서 다들 난리인데 직장인들로부터 피 같은 돈을 거의 강제로 징수하여 운영하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하도 낮다고 언론이나 여기저기서 난리를 치니까 정부에서 뭔가 조그만 시도라도 하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 퇴직연금 운용상품의 예수금 및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 및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유동화증권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국내 유명 게임업체를 대상으로 근로감독한 결과인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장근로시간 초과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노사협의회 관련, 취업규칙 미신고 등입니다. 사실 일반 제조업체도 아니고 게임업체 특성상 일반 근로시간 외에 밤늦게도 근무하는 게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취업규칙 같은 부분은 처음 회사를 설립하거나 처음 대상에 해당될 때 작성한 이후 변경하는 것은 대부분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는데요. 아이고, 이 부분이 딱 걸린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적발 보도자료입니다. 약정 없이 납품업체에게 판촉 비용을 전가시켰다는 건데요.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부분이 바로 서면 약정 없이 했다는 부분입니다. 거래에 있어서 서류 증명은 정말 중요합니다. 환경부입니다. 이번 주 특이 내용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입니다. 이번 주 특이 내용 없습니다.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입니다. 요즘 주식 투자 열풍으로 주식 리딩방이란 형태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보도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된 보도자료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요약 설명만 읽어도 금소법상 설명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보도한 신문기사 내용에 대해 금융당국이 반박한 자료인데요. 사실 지난주에는 설명 의무를 다 읽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공지를 해놓고 이번에는 요약 설명서만 읽어서도 안 된다니 정말 혼동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때그때 지속적인 체크와 확인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이번 주에 저도 의아하게 봤던 한국경제신문 기사 내용인데요. 적합성 원칙 때문에 안전자산인 금과 관련된 정리식 통장도 만들지 못하는 고객의 사례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금융당국의 해명 내용은 먼저 금융기관에서 고객한테 권유할 수는 없다는 것은 맞지만 고객이 먼저 이 상품에 가입하려고 하는 것은 적합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약간 말장난 같기도 한데 아무튼 참 어렵습니다. 은행연합회 신상품 업데이트 코너입니다. 이번 주 경제신문에서도 소개되었던 하나원큐 아파트론 대출 상품입니다. 본인 명의 휴대폰과 공동 인증서만 있으면 정확한 대출 한도와 금리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입니다. 이번 주 국회 본회의 없었으며 기타 특이 내용 없습니다. 자,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이것으로 2021년 4월 1차 공공리파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